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이번 주엔 국립세계 문자박물관이 착공하고 현대 무벡스 청라 R&D센터가 준공했습니다. GTX-D 노선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인천 최초의 국립박물관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착공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에 자리하게 될 박물관은 2022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최초의 국립문화시설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기록 매체인 두루마리 모양을 형상화한 박물관은 송도 센트럴파크 부지 19,418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실과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어린이 박물관, 도서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고 문자를 통한 세계 문명사의 발자취를 살펴서 인류 문자의 다양성 보존과 확산에 기하고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이곳 송도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고대 문자와 다른 문자 쓰기, 한글 점자와 서예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맹정음을 만든 박두성 선생이 나고 자란 인천에서 문자 박물관을 열게 돼 감회가 뜻깊다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문자 연구의 세계적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문자 관련 연구와 교육, 학술교류 등이 거점이 될 것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2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청라에 현대 무벡스 R&D센터가 입주했습니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컨설팅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향후 한반도 경제협력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현대무벡스 R&D센터가 입주했습니다. 지난 3월 첫 삽을 뜬 지 8개월 만입니다. 청라 첨단 산업단지 내 6,600제곱미터 규모를 갖췄습니다. 지난 2017년 현대 엘리베이터 물류 자동화 사업 부서가 분사한 현대무벡스는 지난해 그룹 내 ICT 회사와 합병했습니다. 청라 R&D센터가 구축되면서 첨단 기술 개발과 컨설팅, 제조 등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라 R&D센터는 현대무벡스의 연구 개발 및 생산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전축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그룹을 기업으로서 도약을 위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만남에서 주목할 점은 한반도 경제협력이란 교집합입니다. 소대 방북과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교류의 선두주자를 자처한 현대그룹은 인천과 교류를 다짐했고 또한 현대무벡스는 청라 R&D센터를 거점으로 인천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지원과 스포츠 교류 등의 애정을 쏟아온 인천도 청라 R&D센터가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지금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류는 대북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청라 R&D센터가 남북 경협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또 현대무벡스 R&D센터가 산업단지 내 협력업체와의 생태계 구축은 물론 신규 고용 창출 효과에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시공초월 협치 컨퍼런스를 열어 2030 미래음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GTX-D 노선을 포함한 철도망을 확충하되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인천 3호선에 대해선 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 확충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30년까지 인천의 미래상이 담긴 2030 미래음 정책 보고회. 먼저 교통망 확충에 힘이 실렸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된 GTX-D에 대해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서부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부에는 그게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 지금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야당에서 강조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 트램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군 전용철도와 석탄부두 선로를 활용하고 기존 철도와 연계한 트램을 건설하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입니다.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타나 이런 것에 그걸 봤을 때 또 이제 제2경인 전철의 일정 부분이 이게 남부 순환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 자원으로도 그렇고 도시교통수단으로도 그렇고 트램을 놓는 것에 대한 검토를 이미 착수해 있습니다. 인천 이음은 지역경제 선순환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문제로 중도의 캐시백 혜택을 줄이는 등 부침을 겪었지만 골목 상권의 매출이 2,200억 원 증가하는 등 효과가 검증됐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수치가 나와요. 대기업, 대형마트는 매출이 줄고 우리 슈퍼마켓에서는 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수중대가 제가 예산 쓴 것보다 더 많이 늘었대요. 생태하천 복원과 미세먼지 감축, 그리고 자원순환 선진화 등 친환경 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선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갈등 봉합을 계기로 연료전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연료수소전지 발전소 건축하는 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연료수소전지 발전소 인천에 대폭 확장해야 됩니다. 가장 청정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발전 방식입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백령공항 건설과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채무 비율 감축 계획 등도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우입니다. 이날 발표 중 GTX-D 권역 표기를 두고 검단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공개된 GTX-D 권역 표기는 검단이 아닌 청라에 치우쳐 있다며 박남춘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공식 자료를 통해 GTX-D 노선과 검단이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당초 국토부의 언급처럼 수도권 서북부 2, 3기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GTX 노선 결정은 행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은 아니라며 검단 주민들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서 GTX ABC 노선이 그랬듯 광역철도망 노선은 객관적이고 면밀한 경제성 검토를 거친 후 확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과열된 경쟁이 자칫 사업 지연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인천 언론인클럽이 4.15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여야 사당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 과거 문제를 덮고 2025년 매립 종료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수도권 매립지 연장 논란. 과거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번졌던 토론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매립 종료를 위해 인천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줬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과거의 송영기 시장 때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빼고 그다음에 이 협상 과정에서 3-1 플러스 알파를 남겨놓은 것도 그것도 다 빼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라. 만약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폐쇄할 것이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실타래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 시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실천은 수도권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해법을 좀 지혜롭게 모아야 되지 않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유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 역의 유출 문제가 심화될 거란 우려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펜터포트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100만 명이 왔다 갑니다. 그리고 센트럴파크 공원에도 연간 100만 명이 다녀간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 광역교통망이 뚫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천이 성장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열렬히 찬성하거든요. GTX D까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누가 감당을 하죠?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이 없는 속에서 막연하게 검토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빨리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대책까지 보완을 해서 이런 안이 나와야 된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언론인 클럽 주최로 열렸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제18회 인천 언론상에서 티브로드 인천방송 김지영 기자가 방송 보도부문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기자는 지난 5월 인천예고 증축 논란 기획 보도를 통해 학생들이 성면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학습 실태를 지적해 관계 당국의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조우성 인천일보 주필과 김정기 전 현대일보 부사장이 향토 언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취재 보도 부문은 중부일보 조현진 기자가, 편집 보도 부문에는 정경아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인천 언론인 클럽이 2002년에 제정한 인천 언론상은 18년 동안 9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경남과 충남에 이어 인천에서 세 번째 혁신성장 투어를 열었습니다. 동반성장위와 인천시는 대기업과 인천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3년 전 창업한 남동구의 한 중소기업. 주택의 공기를 맑게 하고 화재시 유독가스를 집 밖으로 빼내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도 가장 큰 문제는 판로 개척입니다. 모처럼 대기업에 소개할 장이 열리자 제품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유통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제품 개발은 직원과 제가 엔지니어가 하면은 되는 건데 판로의 개척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많았죠. 대기업을 어떻게 상대하는지와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실적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알려주셨고요. 인천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한 혁신기술 상담회. 삼성과 LG, SK 등 83개 대기업과 인천 지역 203개 중소기업이 밀어주고 당겨주며 상생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경남과 충남에 이어 인천에서 세 번째 혁신성장 투어를 연 동반성장위원회는 인천시와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기업과 인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상생협력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개별 기업이 혁신의 주체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동의 혁신 주체가 되어야 할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플랫폼이 구성되어야 한다. 업무협약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해해 주십사.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 인천시도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 일자리 문제, 이 경제를 좀 튼튼하게 하는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을 제가 2배 이상 늘려버렸어요. 시에서는 기업들이 자기의 부담으로 할 수 없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인천시와 동반위는 중소기업이 요청할 경우 1:1 추가 상담과 온라인 구매 상담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2곳을 선정했습니다. 쾌적한 근무 여건 등을 조성한 회사들인데 세무조사 유예 등 14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NIB 신한결 기자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책들과 편히 독서를 할 수 있는 넓은 소파가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한편에는 동료들과의 화합을 위한 노래방 기기와 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 향상실도 준비돼 있습니다. 2019 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 선정된 2개 공장의 문화 공간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어떤 제조업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지던스를 지금 만들어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근육이 좀 힘들고 이랬을 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인천시는 지난 9월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를 공모했습니다. 산업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문화적 기업 분위기와 우수한 근무 환경을 가진 기업 2곳을 선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정한 2개의 그 공장은 정말 사람 중심의 친환경 중심의 아주 경영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이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이 우리 인천에 많이 생겨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발전하는 그러한 경제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2곳은 송도에 위치한 지오테크놀로지와 주식회사 썬파크로 각각 자동화 설비와 건축 외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삭막한 산업 공장의 이미지를 벗고 직원 휴게시설과 직원들의 수평적 참여 경영을 유도하며 문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름답다는 게 과연 외적인가 내적인가에 대한 어떤 성찰도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시가 제공하는 각종 홍보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14가지의 기업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천시는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를 통해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선진적인 기업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도시공업지역을 혁신 일자리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동구 화수동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과 행복주택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과거 변압기를 생산하던 일진전기 부지, 2015년 충남 홍성으로 이전하면서 4년째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인천의 대표 공업지역이었던 이곳이 혁신 일자리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이곳엔 행복주택과 공유하우스를 비롯한 창업 지원 주거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 지원 시설을 조성하고 각종 복지시설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의 복합 신산업 혁신 거점 사업이 정부가 공모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역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일진중공업 자리에 주거, 교육, 문화, 산업, 상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인 그 앵커 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산 효과는 약 한 1조 원 정도 되고 고용 창출 효과는 약 한 7,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번 공모에선 인천 동구와 경기 군포, 그리고 부산 영도와 사상, 경북 영천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 육성 계획을 담은 기본 설계 등을 마련해 내후년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구는 수문통 복원과 더불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한편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연료전지 발전소 주변 개발 사업도 추가 신청한다는 구상입니다. 향후에 이번 시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우리 지금 연료전지 부지 그 앞쪽에 두산 인프라코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52%가 공업지역인 동구. 이번 공모를 계기로 회색도시 이미지를 받고 혁신 일자리의 중심으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8곳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초 시의회 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검단 신도시 마지막 토지 공급 물량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동주택 용지인 AA23블록이 236대 1로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급한 AB18블록도 2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급한 상업용지도 최고 낙찰률 222%를 기록하는 등 30개 필지가 모두 매각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군구의 행정사무조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구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한 행감에선 클린로드 사업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청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 대부분 질문이 클린로드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클린로드는 수도권 매립지 인근 도로에 추진 중인 비산먼지 저감 장치로 실시간 먼지 농도를 측정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서구의회는 최근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업체는 특허 기술이 없는데도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둔갑해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허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다가 설계 사무소를 소개를 받아서 그 업체가 설계 사무소를 데려와서 자기 특허도 나오지 않은 제품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맞죠? 예. 언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1월 달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회사만 믿고 1월 달에 특허가 나온다고 믿고 나올 줄 알고 그 회사가 데려온 설계 회사에다가 12억 7천만 원짜리 공사 설계를 맡긴 겁니다. 미리 지급한 공사 비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구청은 지난 6월 공사 성급금 명목으로 A업체에 5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인천시가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 중복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용은 회수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도 못하고 5억 3천만 원 회수를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5억 3천도 회수도 못하면 누군가는 제 생각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게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제기된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으로 나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공사고 저희가 지금 공색한 분명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직이 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저희가 좀 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령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주의로 임무를 저버리면 그게 바로 과실이에요. 더군다나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제3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논란이 일자 서구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도 사업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구는 청사 1층에 개장한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을 3년여 만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확대에 따른 공간 확보를 이유로 문을 닫기로 한 건데요. 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2016년 5월 남동구청에 문을 연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남동공단 입주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기업도 살리고 소비자에게 혜택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상생을 꿈꾸던 동행은 3년여 만에 행정 대집행이란 극한 대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행정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종료하고 10월부터 문을 닫기로 했지만 여전히 운영이 계속되자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2019년 9월 30일까지 정기기간을 부여해 원상 복구 자진 명도하도록 했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무단 점유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행정대집행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회 행정사무조사에선 3년 만에 폐쇄 결정을 내린 행정부의 결정에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입점 들어온 업체 67개 업체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홍보하면서 판매를 해서 자기들이 좀 수익을 좀 조금 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구에서 지원을 못 해줄 망정 그걸 갖다가 폐쇄시키고. 남동구는 조직 개편으로 2개국이 신설되고 20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공간 확보를 위한 행정 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존에 청사 가지고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 운영되고 있던 전시 판매장 부분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걸로 해서 운영되던 그 전시 판매장이 폐점되는 걸로 이렇게. 다만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시장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데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 남동공단 이런 기업 육성 지원 차원에서 이 매장도 필요한데요. 예. 외부로 옮기셔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예. 홍보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일 평균이 40만 원도 안 되는 예. 이런 상황은 벗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언더그라운드 그 부분에 네. 한 권역을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이나 사회적 기업 판매장 뭐 이런 거로다가 지금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남동구는 3년 전 문을 연 전시장에 인건비로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물과 물품 지원 등으로 2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위탁 운영이 종료되면 이 투자는 모두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내린 집행부의 결정이 운영 갈등은 물론 예산 낭비까지 불러왔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는 올해 초 교육혁신직으로 지정됐죠. 4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내 유치원과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 올해 초 교육혁신직으로 지정된 서구는 특히 미래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서구가 올해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40억 원, 총 15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구가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절반 넘게 축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의 차질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한 16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지원할 데가 없어서 16억으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원할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16억으로 떨어진 겁니까?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게 이렇게 책정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산 문제인데요. 물론 저희는 금년 수준으로 금년 수준 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줄어든 예산에 맞춰 사업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교육경비 지원 예산 40억 가운데 단순한 시설 개선비로 사용된 금액은 9억 원. 앞으로는 시설 공사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교육경비 지원사업 하는 취지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등 지원을 통해서 보다 질이 높은 교육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고자 함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의 자산이죠, 학교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 개선 사업을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건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일선 교육기관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매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인천시 8개 군구 가운데 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최근 서구에선 장애인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화재로 지적 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방에는 타담한 잿더미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지적장애 여성 김모 씨 혼자 있었는데 불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불이 난 시점이 김 씨를 돌보던 도우미가 퇴근한 후인데다 부모도 집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불이 난 가정의 경우 현관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 가정은 또 불가피하게 그런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다른 가정도 제가 볼 때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장애인 가정, 사업장 이런 데 전수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자동 잠금으로 해서 안에서 못 열게 돼 있는 부분들에서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 서구도 후속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빌라나 이런 좀 주거가 열악한 가정 위주로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좀 아파트까지 발달 장애인들은 좀 상담해서 그런 이제 전수조사 실시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난 16일엔 서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휴대용 점화장치를 사용하던 중 불씨가 건물 외벽 단열재로 옮겨 붙은 게 이유였습니다. 장애 아동 등 38명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에 화재 안전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역 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장애인 시설에는 저는 우선 좀 공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인들도 대피를 못하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서구는 시설 운영비로 방역 마스크를 구비하고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네요. 네. 추운 겨울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요? 네네. 인천시는 폭설, 혹한 등과 같은 동절기 자연재해와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내년 1월 3일까지 실시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매년 정기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시 노인복지시설 총 53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고, 또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 안전과 재난 대응 대책, 또 소방 설비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더욱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작은 사고도 큰 피해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 안전점검이 필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네. 시설 안전점검 항목을 살펴보면요.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대피 등 훈련 실시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소화기 등 소화설비 구비 작동 여부, 전기가스 설비 안전 여부 등과 또 동파 방지와 난방 관리 등 동절기 재난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다양한데요. 우선 각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안전점검표에 의해 자체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요. 그 결과를 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보고하면 시설 정보와 제출된 점검 결과를 확인해서 각 군구에서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50인 이상이 거주하면서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이나 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시설은 민간 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팀이 소방, 가스, 전기, 시설물 등 전문 분야별로 집중 점검과 또 제도 개선 사항 발굴까지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점검은 당연히 중요하고 안전점검에서 나온 지적 상황에 대한 조치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요. 시설 보안과 개보수 등 조치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 조치 계획을 제출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조치토록 하는데요. 일부 시설은 보건복지부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요. 내년도 노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고요. 향후 지적사항들이 잘 조치되었는지 재확인하면서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이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세 보호를 위해 홍콩과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 네네. 국제멸종위 위기
1급인 저어새는 인천에서 태어나죠. 네네네. 90%가 인천에서 태어나는데 겨울은 또 홍콩이나 대만에서 나요. 네. 그래서 홍콩과 인천에서 이 힘을 모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는 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 1급이며 또 국내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또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홍콩 정부와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지난 11월 27일 인천 송도 갯벌과 홍콩 마이포 습지 간 자매 서식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10년 전 송도의 둥지를 튼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이 지난 5월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서 2024년까지 인천 송도에 있는 걸로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장은 국제사회의 철새와 갯벌 보호를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국제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 보호를 위한 홍콩 정부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또 정기적인 포럼, 전문가 모니터링, 학생, 시민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향후 중국, 일본, 대만 등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 인천 시민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남동 유수지에 가면 저어새들이 새끼를 낳고 키우죠. 네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만과 홍콩에서 이제 그 겨울을 나와서 여기서 또 새끼를 낳는 건데 네네. 멸종인 저어새가 인천에 올해도 당연히 왔겠죠? 네, 맞습니다. 저어새는 지구상에서 개체수가 4천여 마리밖에 없는 희귀조류인데요. 전체의 약 80%가 인천 지역의 무인도 등에서 번식하고 또 겨울에는 홍콩을 비롯한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서 월동 준비를 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수가 인천을 찾아 반가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남동 유수지 내 저어새들이 너구리 때문에 번식에 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부화 개체가 점차 줄어서 단 15마리 새끼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둥지를 떠났는데요. 더 많은 수의 저어새가 고향인 인천을 찾아 번식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가끔씩 우리 저어새들이 다리에 뭔가 걸린다거나 낚시 바늘에 또 상처를 입고 막 이런 위기가 있는데 참 좋은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국제적으로 이런 그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데 어떤 네. 것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네. 인천시는 매년 남동 유수지에서 저어새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뿐 아니라 생태 보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또 생물 다양성, 생물 자원 보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유수지 내 저어새 번식지 인근에 생태학습장을 건립해서 환경단체와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홍콩 정부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서 저어새 생태 도시로서의 인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철새 대체 서식지로서의 조성을 통해서 개발과 자연환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마이포 습지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해요. 인천에서도 이것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이제 진로를 준비하며 또 다른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록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강렬한 사운드의 락 음악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로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눈길을 끕니다. 관객들은 열정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함성을 지릅니다. 여느 공연장과 다를 바 없는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은 얼마 전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렇게 공연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요. 그리고 스트레스 풀고 왔으니까 재밌게 놀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공연장. 진로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걱정을 덜고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아봅니다. 이제 막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다가올 마지막 겨울방학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고3이다 보니까 운전면허도 좀 따고 여행
도성훈 교육감은 수고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이제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는 책과 학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거와 좋아하는 거 그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작가 13명이 서구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모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서구의 유일한 섬 세어도부터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의 다양한 풍경들이 흥미로운 시각예술로 펼쳐집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저층주택을 병풍처럼 감싼 고층 아파트들. 빼곡한 빌딩 숲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킵니다. 신도시와 구도심, 그리고 주거단지와 공업단지가 공존하는 풍경들. 서구의 역사는 지난 1945년 인천시 서구 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출장소가 폐지된 지 인천시 서구로 승격한 1988년. 이후 30년간 격동의 시기를 거쳐 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 되게 큰 공원도 있었고 거의 다 저층 아파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신도시 사업을 많이 진행돼가지고 공원도 없어지고 고층 아파트, 되게 멋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현대적 기법에 동양화로 그려낸 서구의 모습. 평범한 동네 풍경도 주민들에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저희 동네고 제가 다녔던 길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친근감도 많이 들었고 전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서구문화재단이 마련한 기획전시 서구 채집이 21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 13명이 참여해 서구와 관련 있는 작품 26점을 선보입니다. 서구의 유일한 섬, 세어도를 조명한 이가희 작가. 3개월간 섬 주민들과 머물며 세어도 보물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구의 지역성을 탐구하고 기록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구 단위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예술들이 있는지에 관한 전시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서구에 관한 작은 이야기들이나 기억들이나 단상들을 모아서 자신만의 이런 시각미술 매체로 표현하는 그런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대표 관광지 정서진 아라뱃길과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 그리고 평범한 도시의 풍경들까지 서구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강원군이 내년도 주민세를 현행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강화군은 지난 20년간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이미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가 있었지만 강화군이 이를 따르지 않아 올해 4억 원의 페널티를 적용받았습니다. 강화군은 내년부터 주민세 현실화가 불가피한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옹진군 보건소와 백령병원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지 저하로 판정된 백령도와 대청도 노인들은 육지에 나갈 필요 없이 섬에서 치매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치매 감별 검사가 필요할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매로 판정될 경우 치매 치료 관리비와 기저귀 등을 지원합니다. 어느새 올해도 한 달 정도만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로를 닮아 기울어진 삶 소원을 담아 차오르는 달 하려다만 괄호 속에